네, 매달 한 번씩 K리그 축구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 한 달을 되짚어보는 석 기자의 공스토리. 자, 대구 MBC 스포츠 전문 기자 석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마련했는데 이번 주도 한 주 늦었어요? 뭐 지난달에 한 달 밀리다 보니까는 좀 네. 경기 숫자도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아. 또 뭐 바로 내일 경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소식 한꺼번에 전해드리려고 한 주 늦게 또 찾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네, A매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축구 얘기가 있지만 먼저 이제 대구FC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난 한 달은 뭐랄까요, 팬들을 들었다 놨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요소도 많았지만 네. 구단 입장에선, 특히 선수단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뭐 마지막 제가 이제 지난달 그 안양전 역전패의 충격을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전에서도 뭐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에서 주춤하더니 또 이후로 두 경기를 내리잡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네. 경남에겐 무려 3대0, 오랜만에 이제 좀 많은 골이 터진 경기였고요. 네. 부천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경남전 같은 경우는 에델 조나탄 공격 조합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그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엿봤고요. 예. 또 부천전에서도 조나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진짜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연승을 한 가운데 좀 더 승기를 이어가고 선두와의 추격을 바짝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1승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승점 3점 차로 선두 상주를 추격한 가운데 네. 상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오. 네. 상주와의 맞대결을 잡았다면 승점은 똑같은 골득실에서 뒤진 2위로 선두 추격이 아주 눈앞에 닥쳤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한상훈 선수에게만 2골을 내주면서 아. 2대1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예. 특히 1대0 상황에서 지금 에델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핸드볼 파울 얻어내고 여기서 얻어낸 페널티킥을 조나탄 선수가 이제 시즌 15호 골로 이어내면서 1대1 조금 게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나 했는데 결국 이후로 또 후반 경기 집중력이 무너졌고 특히 포백 라인이 지금 한동안 대구FC가 계속해서 수비수 넷을 두는 수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결국 이 경기도 1대2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뭐 이어진 경기에서 이제 이 선두권 추격이 아니라 2위권에게 이제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된 대구FC 수원과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날 경기도 또 이날은 그 정기훈 선수에게 수원FC 정기훈 선수에게 내리 2골을 내줬어요. 예. 지금 수원의 뭐 상승세가 지금 K리그 챌린지에서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예, 수원에게 역시 2대0 경기를 뒤진 가운데 이제 2대1로 에델 선수 그 득점이 이어지면서 2대1로 추격은 했지만 끝내 경기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뭔가 연승 뒤 연패 이게 되게 안 좋은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좀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이제 지난 수요일 경기였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서울 잠실로 원정을 떠났는데요. 네. 사실 잠실 원정에서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올 시즌 패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랜드도 이제 2위 싸움에서 굉장히 맹추격을 하는 상황이라 1위까지 넘보는 상황이라서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네. 이날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지금 최근 좀 팀이 여러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영진 감독이 마음고생 심합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목표한 거를 가기 위해서는 매 경기 사실 이기고 지는 거보다는 이기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남은 경기도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이기는 경기 쪽으로 조금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어쨌든 있는 선수 가지고 조금 최선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선수단이 목표한 거 꼭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 정말로 1위가 눈앞에 있는 듯 하더니 또 다가가는가 싶으면 2위 자리도 위태로워지고 참 애가 탑니다. 올 시즌 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6라운드서부터 9라운드까지 1위를 질주했지만 이후로는 또 3, 4위권까지 떨어지고요. 밀렸다가. 네. 다시 또 이제 2위까지 올라서 2위 자리가 위태하다가 지금은 또 승점 4점 차로 다시 또 1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다소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뭔가 이제 선수단 전체적으로 필요한 느낌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뭐 아무래도 선수층이 얇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의 이런 롤러코스터 행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앞서 이영진 감독도 얘기하셨고 또 서상국 아나운서도 말씀하신 대로 두텁지 못한 선수층은 어찌 보면 K리그 챌린지 구단들 대부분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대구 FC의 경우 좀 주전 선수들이 빠진 공백들을 메꿀 수 있는 대체 자원을 발굴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서 오히려 문제가 갈수록 깊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지난 라운드들도 살펴보시면요, 그 주요 선수들 베스트 11이라 할 선수들이 빠진 경기에선 아쉬움을 보였어요. 예. 27라운드 이제 고향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뭐 거의 공격, 수비, 미드필더 라인이 한 명씩 다 주요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고요. 그런 경기에서 이제 이겨내는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새로운 네. 선수들이 많이 투입된 경기에서. 예. 반면 28라운드, 29라운드는 연승을 거뒀고 이때는 경고 누적이나 뭐 부상으로 이제 그 빠진 선수들이 적었던 경기죠. 네. 이런 경기에서는 또 경기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우월한 경기력으로 이제 경기를 치른 모습인데요. 이 같은 뭐 선수 간의 편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지난 30라운드, 31라운드 각각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랑 수비 라인에서 핵을 쥐고 있는 문견 이준희 선수 빠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구 FC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는 또 그 국가대표팀 경기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라오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뭐 8대0 진짜 대승을 네. 거뒀죠. 속 시원한 경기였고요. 예. 이어진 레바논 원정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G조에 속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쿠웨이트하고 경합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예, 쿠웨이트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랑 좀 악연도 있죠. 많이 우리가 힘들어했던 상대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조 1, 2로 두 팀이 나란히 3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골득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3골 또 쿠웨이트가 12골로 정말 치열하게 서로 맞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뭐 2위도 가능성은 있지만 1위로 안정적으로 본선 진출하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가 관건이 될 말씀이시죠. 근데 뭐 일단 다음 달에 쿠웨이트 원정이 한 경기 잡혀 있고요. 네. 이제 아마 다음 달 경기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는 이제 뭐 원정이 한 번 있고 홈에서 쭉 경기가 있는데요. 아마도 최종전이 이 아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최종전이 쿠웨이트와 홈 경기인데 네. 이 경기가 암만 해도 이제 1, 2 최종 결정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가 대구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 대구에서는 참 오랜만인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어찌 보면 대구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네. 이후로는 한동안 볼 수 없었죠. 2004년 터키와의 친선전 그리고 2005년 동아시안컵 한일전 이후로는 10년 동안 경기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수도권 위주로 일단 경기가 펼쳐졌고요. 또 광역시 같은 경우들 보면요. 광주나 부산에서는 2004년 이후로 또 경기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수도권에서 경기가 펼쳐져도 사실 3만 명 넘는 경기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브라질과의 경기에 6만 관중, 또 브라질 월드컵 출정식에서는 5만 명의 관중이 함께했지만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울산에서 펼쳐졌던 그 브라질 월드컵 이란과의 최종 예선은 4만 3천 관중이 함께해서 굉장히 뭐 울산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꽤 분위기가 달아올랐거든요. 예. 어쨌든 쿠웨이트와의 맞대결은 이제 1, 2위 간의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인데요. 네. 이 경기 대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축구협회 김성열 회장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10년 동안 A매치를 한 적이 없는데 현재 그 2부 리그에서 선전 중인 대구 FC 붕정승과 침체된 지역 축구의 부흥을 위해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최종 경기 쿠웨이트전 이슈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도 해외 진출한 기성용 또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들의 기량을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유치가 확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구 FC 다음 경기 일정하고 중계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2시에 경기는 펼쳐지고요. 충주를 상대로 합니다. 최하위 팀과의 맞대결이니까 좀 많은 골이 터지는 승리가 있길 바라고요. 네. 이 경기를 하루 뒤인 일요일 낮 1시 55분부터 대구 MC를 통해 또 중계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내일도 중계 준비로 또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